작년 말 뉴스에서 짧은 글 한 줄을 봤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 추가 도입. 근데 이상했어요. 공배 뉴스에서는 딱 그 한 줄로 끝났는데요. 외신에서는 꽤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잘 나가긴 하나 봐요.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칭찬받아서가 아니라요. 필요해서 선택된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계약서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그런 나라들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한국과 실제로 같이 움직인 유럽 국가들이죠. 오늘 기준은 단순합니다. 말로만 응원한 나라는 빼겠습니다. 성명서만 낸 나라도 빼겠습니다. 대신 이런 걸로만 다루겠어요. 돈을 실제로 줬는가, 기술을 나눴는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가. 이 기준으로 걸러보니까 의외로 유럽 나라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5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작은 나라라고 느껴지시죠? 인구도 500만 명 조금 넘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한국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핀란드를 자주 갔습니다. 뭘 보러 갔을까요? 핀란드의 학교는 조금 특이해요. 숙제가 거의 없습니다. 학원도 없고요. 그런데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애들을 안 쥐어짜도 성적이 나오지? 우리는 학원 3개 보내면서 애가 지치네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학원도 거의 없이 애가 심심하겠네 하고 걱정하는 나라예요. 핀란드가 알려준 건 간단했습니다. 교사를 믿고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요. 아이를 쉬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에 와닿으시나요? 아직도 한국은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나온 자유학기제, 고교 학점제 같은 제도요. 이 뒤에는 핀란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핀란드는 한국에게 교과서를 준 나라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준 나라죠. 이건 응원이 아니라 시간을 번 겁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교육은 길게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산업이거든요. 바로 4위, 네덜란드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풍차, 튤립 떠올리시죠? 근데 이 나라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장비가 없으면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삼성전자도 이 장비를 씁니다. 대만 TSMC도 이 장비를 써요.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ASM에 딱 하나예요.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2천억 원입니다. 한 대에 말이에요. 202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다툼할 때요. 사람들은 이 두 나라만 봤어요. 근데 실제 공장 안에서는요. 네덜란드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을 띄우지 않았어요. 대신 멈추지 않게 했죠. 예를 들어 리모컨 건전지 빠지면 TV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잖아요. 네덜란드는 그 건전지를 파는 나라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네덜란드가 한국을 특별히 도와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국이 그 장비를 살 능력이 있었고요. 기술을 제대로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을 칭찬하지 않았지만 한국 없이는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되는 구조였어요. 서로 필요한 사이가 된 겁니다. 이건 도움이라기보다 연결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 얘기지만 우리의 생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교육받고요. 산업 봤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돈입니다. 3위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부유한 나라로 유명하죠.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특이한 건요. 석유로 번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북부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죠. 규모가 얼마일까요? 잠깐만요. 이 숫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1,8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요. 그 3배예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전 세계 주식을 삽니다. 그중에 한국 기업 주식도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지분을 3.5%나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에도 투자했어요.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르웨이가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50년, 100년을 보고 넣는 돈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노르웨이는 성명서를 잘 안 냅니다. 말로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긴다는 건 신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내 돈이 아니라 내 생활로 바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커가겠죠. 그럼 일자리도 늘어나요. 이것은 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동반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무얼 이야기할지 방향이 하나 보이죠? 교육, 산업, 돈까지 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조를 봐야 합니다. 2위가 독일이에요. 독일 하면 자동차 떠올리시죠?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거요. 근데 독일이 진짜 강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중소기업이에요.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인 제도예요. 독일에서는요. 빵집을 열려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빵을 굽는 기술을 국가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빵집이면 빵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빵 하나에도 이력서가 필요해. 이런 나라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술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죠.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만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히든 챔피언이 약 2,700개 있는데요. 그중 절반인 1,300개가 독일 회사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한국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왜 독일을 계속 참고할까요? 버티는 구조의 산업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일부 도입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마이스터고 같은 게 그 예죠. 실제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장관들을 자주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100년을 가느냐, 이걸 배우러 간 거예요. 독일은 한국에게 산업구조의 뼈대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내 주변에서 독일식 버티는 기업을 찾는 법 3가지 말해드릴게요. 첫째, 회사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업계 1등이라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히든 챔피언 회사인 거예요. 투자나 취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넘는 중소기업이면요, 독일식 장인 정신이 남아있는 회사예요. 셋째, 자식한테 대기업 아니면 안 돼 말하기 전에요, 기술 있는 중소기업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많아요. 이건 도움이라기보다 버티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 산업, 돈, 구조까지 다 이야기해봤죠. 근데 이건 전부 평화로울 때 얘기예요. 전쟁이 코앞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위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1위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서예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가장 큰 방산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 980대랑 K9 자주포 672문과 FA50 경공격기 48대요. 이 숫자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총 계약액이 얼마였을까요? 약 1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외 무기를 판 금액을 다 합쳐서 따져본다고 해도 이 계약 하나가 30%를 차지해요.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러시아한테 여러 번 당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무기를 살 때 2가지를 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 둘째, 고장나면 빨리 고칠 수 있는가? 미국 무기는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해요.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성능은 미국 무기의 80 내지 90% 수준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고요. 그리고 고장나면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기술도 이전해줬어요. 해당 계약이 발표된 직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선택했다. 이 말은요, 한국을 칭찬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말은 듣기 좋죠. 하지만 미가 필요해서 선택했다는 말이 더 오래가요. 폴란드는 한국을 친구라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러시아를 막아야 해서 선택한 겁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현실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은 빠졌을까요? 이 질문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미국부터 봅시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을 도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미국을 도운 경우가 더 많아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요청한 것도 미국이고요.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한 것도 미국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나라예요. 일본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높아요.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고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 문제가 있죠.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도 있었고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전면적인 협력이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기준인 실제로 같이 움직였는가로 보면요, 조건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거래할 때 역사 문제를 거의 안 따져요. 필요하면 사고요, 필요하면 팔아요. 그게 다예요. 한국을 도운 나라들은 한국을 띄우지 않았어요. 대신 같이 움직였죠. 폴란드는 계약서로 증명했고, 독일은 제도로 보여줬어요. 노르웨이는 돈으로 맡겼고, 네덜란드는 장비로 연결했어요. 핀란드는 시간으로 줄여줬죠.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현실에서 더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요, 이 나라가 뭐라고 말했나 보다 이 나라가 뭘 계약했나를 먼저 보세요. 성명서만 나오면 말만 했구나. 계약서가 나오면 진짜 움직였구나. 투자 발표가 나오면 오랜 기간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의외였나요? 1번 핀란드, 2번 네덜란드, 3번 노르웨이, 4번 독일, 5번 폴란드.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나라가 더 있다 싶으신 분은요, 나라 이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